앞으로 우리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 이론을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수 함수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는 이변수 함수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독립변수가 n개인 함수를 n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변수 함수의 예들을 두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생물학과 의학에 나오는 함수고 두 번째 예는 경제학에 등장한 함수입니다.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학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두 명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학 공부는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 하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교양 없는 인간인 제가 도대체 왜 수학 이야기의 시작을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으로 택했을까요? 일단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510년 즈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인 라파엘입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의 요청으로 라파엘이 교황의 개인 서재에 그려준 그림이고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그림이 잘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이 그림에 고대 그리스의 지식인들이 여럿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등장하고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프톨레마이오스, 피타고라스, 히파티아와 같은 수학자들도 나옵니다. 이 그림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은 자신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누가 누군지 자상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행히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넌짓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났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 수다를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상상화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아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사실 라파엘은 교황의 요청으로 그림을 그려준 것 뿐인데 현대에 쓰여지고 있는 수많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 수학, 과학, 문화를 다루는 여러 책들에 이 라파엘의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그림에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예술가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파엘 자신은 자신의 상상화를 그리는 동안에 한참 후에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 질문을 던져볼까요? 라파엘이 가장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그림이 어느 부분에 배치했을까요? 그림의 한 가운데를 볼까요? 그림 속 등장인물들이 누가 누군지 라파엘이 설명하는 기록을 남기진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거의 확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 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림의 한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을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인물의 그림을 비교해 볼까요? 비슷한 점은 뭐고 차이점들을 뭘까요? 일단 눈에 띄는 공통점은 뭐죠? 두 사람 모두 두꺼운 책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현대적으로 제본된 책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상상해서 그린 걸 겁니다. 왼쪽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라고 불리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겠지만 라파엘은 책 모서리에 제목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은 니코마스 율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람은 티마이오스의 저자인 플라톤일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니코마스 윤리학의 저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일 거라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는 왼쪽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을 찾아볼까요? 둘이 뭐가 다르죠? 일단 패션 스타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그림 맨 아래쪽을 먼저 볼까요? 왼쪽 플라톤은 그냥 자연스러운 맨발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는 세련된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있죠? 이제 이 둘의 헤어스타일을 비교해 볼까요? 그림 위쪽을 보면 왼쪽 플라톤은 머리가 벗겨진 할아버지 얼굴로 그려놨고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는 곱슬머리의 중년 남자 얼굴로 그려놨죠? 둘의 얼굴 표정을 비교해 볼까요? 늙은 스승은 제자가 못마땅하고 한심해 보인다는 표정이지 않나요? 제자가 스승을 바라보는 표정 묘사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의 제스처예요. 왼쪽 플라톤의 손가락은 수직 방향을 나타내지만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의 손바닥은 수평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수직 방향,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평 방향입니다. 스승과 제자인 둘이 정반대죠. 또 왼쪽 플라톤의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저 위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의 손바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스승과 정반대로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왼쪽 사람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왜 오른쪽 사람은 지상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 진짜 리얼리티의 본질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표현하자면 플라톤에게 지상에는 없지만 추상적이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수학이 리얼리티였습니다. 플라톤에게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우리가 실제로 오감으로 느낀 현실이 진짜 리얼리티였거든요. 이 둘의 상반된 제스처들이 이 둘의 철학을 표현해 준다고 믿으면 왼쪽은 플라톤이고 오른쪽은 아리스토텔레스일 거라는 추측이 믿을 만한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의 두 대가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둘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공부와 연결되는지는 곧 알게 됩니다.